애리조나 깊은 곳에는 지구의 가장 장엄한 자연경관 중 하나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랜드 캐니언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1950년대 복장을 한 유령을 마주친 공원 관리원부터 믿을 수 없는 유물들로 가득 찬 동굴을 발견한 탐험가들까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가장 오싹하고 불가사의한 광경들과 기이한 만남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미스터리한 생명체, 고대 문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10. 충돌의 협곡의 유령 승객들. 우리의 여정은 그랜드 캐니언 역사상 가장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2004년 6월,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의 외딴 구역에 주둔하던 한 여성 공원 관리원은 몇 년 동안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 목소리에 깼는데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있기엔 너무나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2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치 오후의 산책을 즐기듯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며 완벽한 대형을 이루어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죠. 여성들은 무릎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모두가 마치 1950년대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격이 이루어진 장소는 현재 충돌의 협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은 1956년 두 대의 상업용 여객기가 공중에서 충돌했던 비극적인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건으로 128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그 시대의 가장 중대한 항공재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충돌이 워낙 심각했고 지형이 험준했기 때문에 33명의 희생자는 끝내 수습되지 못했고 일부 유해는 협곡 내 접근 불가능한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위스 등반가들이 수색을 돕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그 노력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관리원의 경험을 특히 더 생생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상세한 관찰이었습니다. 의상, 몸짓,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투 모두가 사고, 당시 시대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6명의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낯선 언어로 말하며 그 그룹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묘사했는데 이 요소는 관리원의 미스터리한 감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9. 전자기 이상 현상과 그 치명적인 결과. 그랜드 캐니언의 미스터리는 고고학적 전설과 영적인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협곡의 지질 구조가 특이한 전자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탐구하며 특정 미해결 항공사고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충돌의 협곡이라는 이름을 낳은 비극적인 1956년 공중 충돌 사건입니다. 두 대의 상업용 항공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불과 몇 분 차이로 출발했으며 비행 계획은 두 항공기가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90분 후, 두 비행기는 그랜드 캐니언 상공에서 충돌했고, 이는 그 시대의 가장 파괴적인 항공사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식 조사는 조종사 과실과 당시의 제한적인 항공교통관제 기술 등 여러 기여 요인을 꼽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자연 환경의 간섭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특정 조건 하에서 국지적인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는 변성함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 제임스 팁턴은 이러한 자기장이 충분히 강할 경우 민감한 계측기에 잠재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추측에 머물러 있으며 주류 항공과학계의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조종사들로부터 협곡의 특정 지역 위를 비행할 때 예상치 못한 계기 작동 이상과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다는 일화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요인들이 이 지역의 극적인 지형 및 변화무쌍한 기류와 결합하여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이론들이 1956년 재난과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외딴 지역에서의 자연력과 항공안전의 교차점에 대한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8. 협곡 깊은 곳의 미확인 생명체와의 만남.
고고학적 전설과 전작이 이상 현상에 대한 이론을 넘어 그랜드 캐니언은 호기심과 논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미확인 생명체 목격담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공원 관리원, 등산객, 그리고 탐험가들은 알려진 어떤 동물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 특이한 존재들과의 만남을 보고해왔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존재 중 하나는 털로 뒤덮인 크고 두 발로 걷는 생명체로 종종 빅풋이나 사스쿼치에 비유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랜드 캐니언 변종은 빛나는 붉은 눈과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놀라운 능력을 포함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목격자들은 때때로 비범한 수준의 인식이나 지능을 암시하는 행동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외딴 동굴을 탐험했던 탐험가들은 큰 머리, 가는 팔다리, 그리고 툭 튀어나온 눈을 가진 작은 인간형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일부 비주류 이론가들은 이 존재들이 한때 지 킹케이드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주장된 신화 속 지하 문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이론들은 숨어 지내는 능숙한 지적 존재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한 기록은 동굴 깊은 곳에서 관찰된 생명체에 대해 묘사하는데 파충류와 인간과 유사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거리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협곡을 둘러싼 더 큰 민속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상의 오솔길에서도 등산객들은 알려진 어떤 종과도 닮지 않은 크고 새와 같은 동물들의 목격담을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그것들을 선사시대의 익룡에 비유했고 다른 이들은 협곡에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남은 미발견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목격담을 확인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연구자들과 애호가들의 흥미를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 7. 정보의 은폐와 제한된 접근. 그랜드 캐니언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초자연적 보고들과 관련된 장소인 유령의 협곡은 대중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련한 공원 관리원조차도 특정 지역에 들어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일부 기록에 따르면 비밀 유지 협약이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애호가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구역을 둘러싼 비밀주의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이 자연과 역사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립공원이라면 왜 넓은 부분이 접근 불가능한 것일까요? 국립공원 관리청은 안전과 보존을 이유로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이 지역의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 논란이 많은 발견물이나 이상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주장된 킹케이드 탐험을 오랫동안 부인해 온 것 또한 추측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평가들은 만약 고대 선진 문명을 시사하는 그러한 발견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사건 중 하나를 대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의 부재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이 조작되었거나 오해되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고 결론 내리게 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특히 국가안보나 과학적 불확실성이 관련된 경우 정보를 제한하거나 기밀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한 역사학자들은 만약 협곡에서 고대 기술이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기존의 과학적 또는 문화적 틀을 뒤흔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주류 학계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론들이지만 숨겨진 역사에 대한 더 넓은 대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랜드 캐니언의 제한 구역 위를 종종 밤에 비행하는 군용기에 대한 일화적인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이 공개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이러한 활동은 특정 정부 부처가 협곡의 더 신비로운 특징들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6.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점과 고대의 경고. 그랜드 캐니언의 미스터리를 탐험하기 위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원주민들의 전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호피족, 주니족, 그리고 다른 푸에블로 부족들은 지하도시, 보호하는 존재들, 그리고 신성한 관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호피족의 전설은 큰 머리와 가는 팔다리를 가진 인간형 존재인 개미 사람들이 세계적인 재앙 동안 그들의 조상들을 지하로 이끌었다고 전합니다. 일부는 이 이야기들이 작고 이상한 형체들의 목격을 보고하는 동굴 탐험가들의 현대적 설명과 유사하다고 믿습니다.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 유사성은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또 다른 호피족의 가르침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믿는 합류점 근처의 신성한 장소인 시파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문으로 여겨집니다. 일부는 이것을 같은 지역에서 보고된 전작이 이상현상과 연결하며 과학과 영성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호피족 장로들은 오래전에 봉인된 강력한 힘을 언급하며 협곡의 일부는 방해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일부는 협곡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러한 경고와 연결하지만 확인된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만약 검증된다면 주장된 킹케이드 동굴과 같은 발견들이 한때 신화로 치부되었던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상징적이든 문자 그대로든 이러한 전통들은 협곡의 끊임없는 미스터리에 깊이를 더합니다. 지하 도시와 그 금지된 비밀들. 지하 복합시설 깊은 곳에서 탐험가들은 비정상적으로 큰 미러화된 유해가 담긴 일련의 방들을 마주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형체들은 평균적인 인간보다 훨씬 키가 컸으며 높은 수준의 정교함을 시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보존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미라들은 정확히 35도 각도로 조각된 벽감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일부는 이를 진보된 계획이나 공학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일부 비주류 이론가들은 이 존재들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고대 종족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들은 인류 진화와 초기 문명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해들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류 고고학은 이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스터리를 더하는 것은 그 보고서가 구리검, 의식용 그릇, 그리고 고대 이집트 디자인과 문체적 유사성을 지닌 무기와 같은 유물들을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전에 믿어졌던 것보다 더 멀리 여행했을 수 있거나 혹은 지금은 잃어버린 문명이 한때 대륙을 가로질러 지식을 공유했을 것이라고 이론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당시 존경받는 신문이었던 애리조나 가제트에 2차례 발표된 보고서에 실렸다는 점입니다. 기사들은 탐험과 그 발견들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기록을 확인할 물리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세부적인 묘사는 대한 역사학자들과 연구자들 사이에서 전설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4. 계속되는 미스터리와 그것이 인류에게 의미하는 것. 그랜드 캐니언의 미스터리를 통한 우리의 여정을 마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령 목격담과 지하 도시에서부터 이상한 에너지장과 미지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협곡은 평범한 설명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원 관리원, 지질학자, 등산객,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장로들의 보고는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묘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오인이나 신화가 아니라 진짜 미스터리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는 만약 협곡이 평범한 특징들만 담고 있었다면 그렇게 엄격한 접근 제한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발견들이 기존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숨겨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역사, 과학, 그리고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합니다. 만약 고대 문명들이 한때 이곳에 살았거나 혹은 자연의 힘이 어떻게든 과거의 사건들을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 모델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호피족과 같은 원주민 부족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존해왔습니다. 종종 전설로 치부되지만 이러한 구전 전통들은 협곡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와 과학기관의 더 많은 투명성이 이러한 오랜 질문들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제한 구역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지킬지 모르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답은 결국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가 여전히 우리 세계의 일부이며 지구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3. 고대 미스터리와의 현대적 만남. 1961년 북부 애리조나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행크 크레프츠먼은 평생 그와 함께할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민속을 연구하던 중 크레프츠먼은 호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팝이라는 이름의 호피족 학생이 그를 독특한 여정에 초대했습니다. 크레프츠먼에 따르면 코팝이는 장로들로부터 그랜드 캐니언의 신성한 지역으로 그를 안내할 허락을 받았는데 단 크레프츠먼이 여행 내내 눈가리개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크레프츠먼이 나중에 묘사한 그 하이킹은 힘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순간 그는 손을 뻗어보라는 요청을 받았고 놀랍게도 그의 손은 단단한 바위처럼 보이는 것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레프츠먼은 자신이 일종의 숨겨진 입구나 포털을 마주쳤다고 믿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그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한 기술, 날아다니는 탈것, 그리고 공중을 통해 사람들을 운반하는 반투명한 거품으로 가득 찬 광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장면은 당시에 알려진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과 같았습니다. 크레프츠먼에 따르면 그는 코파비와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지만 다시는 그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하며 평생 그 장소를 찾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평범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 즉 그랜드 캐니언 아래에 숨겨진 세계, 어쩌면 실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상징적이거나 환상적인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레프츠먼의 주장을 뒷받침할 알려진 증거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서부의 미스터리에 매료된 사람들의 상상력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2. 고고학계를 뒤흔든 킨케이드의 발견. 유령 목격담이 상상력을 사로잡지만 지히 킨케이드가 1908년에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적 발견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랜드 캐니언의 전설은 거의 없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엘토바 크리스탈 캐니언에서 상류로 약 42마일 떨어진 곳, 그리고 협곡병 약 2000피트 위에서 킨케이드는 큰 동굴 입구로 이어지는 인공 계단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부의 동굴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지하 복합시설과 같았으며 넓은 복도와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 배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조물 안으로 60피트 들어가면 주 터널에서 방들이 갈라져 나왔는데 각 방은 타원형 입구와 환기구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는 기사에 따르면 동양 전통의 인물, 아마도 불교적인 모습을 한 연꽃을 들고 있는 큰 조각상이 있는 교차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발견의 함의는 엄청날 것이며 콜럼버스보다 훨씬 이전의 고대 아시아 문명과 북미 대륙 간의 접촉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사는 또한 구리 도구, 무기, 그리고 심지어 벽에 새겨졌다고 주장되는 이집트 스타일의 상형 문자와 같은 유물들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은 스미스소니언 기록에서 그 탐험의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관은 킨케이드나 조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그 발견이 허구화되었거나 혹은 억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문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고대 권능이 모이는 합류점. 리틀 콜로라도 강이 주 콜로라도 강과 만나는 합류점은 수천 년 동안 호피족과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에게 신성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바티칸이나 통곡의 벽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닌 그들의 가장 존경받는 영적 장소 중 하나입니다. 합류점은 또한 그 영적 중요성을 넘어서는 다양한 초자연적 이론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구성이 강렬한 전자기 활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극심한 열과 압력 하에 형성된 변성암 지층이 전자기장을 생성한다고 일부는 믿습니다. 이는 결국 감정적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의 자연적인 기록 장치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유령 승객에 대한 관리원의 설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목격담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석에 포함된 높은 석영 함량은 감정적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결정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일부는 생각하며 이는 특정 조건 하에서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및 중력 이상 현상에 대한 보고와 결합될 때 합류점은 초자연적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소가 됩니다. 공원 관리원이 관찰한 아메리카 원주민 안내자처럼 보였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은 일부에 의해 호피족 전통에 뿌리를 둔 영적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 가르침에서 안내자들은 길 잃은 영혼들이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관리원이 목격했을 수 있는 것은 이 인물들이 비극적인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이들에게 인도와 평화를 제공하는 영적인 의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그랜드 캐니언의 만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놀라운 장소를 방문하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세계 최고의 미스터리에 대한 더 많은 조사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